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라임법학원 피셋 종합반 중에서 언어 논리와 관리반 소개를 맡은 배승철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전 지금 현재 프라임법학원에서 피셋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피셋 공부법과 관련된 영상, 그리고 그 외에 피셋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한 영상들을 올려두고 있어요. 홈페이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피셋 기출문제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피셋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피셋 공부법에 관련된 제 생각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어 논리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피셋 관리반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5분 남짓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개략적인 내용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피셋 공부법 같은 경우도 시간만 주어지면 2시간이 3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이나 프라임 법학원에서 제공 중에 있는 공부 방법론 특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피셋 공부법 리뷰부터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 여기서 키워드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의 틀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피셋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피셋 정복 단계라는 개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피셋 정복 단계 매트릭스라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스텝 공부법,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한 스텝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피셋 문제 해결 과정, 전 5단계로 나눠서 봐요. 앞글자를 따서 룰러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문제 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조건 이해, 이론 탐색, 조건 적용, 정답 도출,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피셋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단계별로 문제를 쪼개가지고 풀어보신 경험이 제가 생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문제를 리뷰해본 거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해보시면 더 좋고, 그 이유가 내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지, 어느 단계가 어려운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5단계 나누긴 했지만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는 단계. 그게 3단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3단계가 됐든 5단계가 됐든 중요한 거는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못 찾고 있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실수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이론 탐색 단계는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가 서투르신 분도 있어요. 풀지 말아야 할 문제를 건드리거나 꼭 풀어야 할 문제를 넣뛰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쪽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수준인지, 과연 나의 인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셋 정복 단계로 넘어가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셋 정복 단계는 메타인지 개념을 토대로 제가 제안하는 개념입니다. 메타라는 덕두어가 무엇을 초월하여, 무엇에 관하여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메타인지 하면 초인지, 인지에 관한 인지라는 의미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의 근거는 뭐고 그 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하죠. 근데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좀 더 개념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2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객관적 기준이 있고 주관적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는 세로축 있죠? 세로축 모른다 안다. 이게 객관적 기준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서 틀렸으면은 이 사람 모르고 있네. 풀어서 맞췄으면은 이 사람 알고 있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가로축 있죠? 가로축은 주관적 기준이에요. 요거는 다른 사람이 판단 못해요. 오직 본인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나 이거 알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나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총 4단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각 단계별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모모 단계, 모아 단계, 아아 단계, 아모 단계. 순서대로 잠깐 보시면 모모 단계는 뭘 모르고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아마 피셋 이제 막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모모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좀 낮으신 분들이 모모 단계예요. 모아 단계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고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단계로 갈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문제를 틀리고 나면 나 이거 모르고 있구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나오면 나 이거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진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모 단계에서 모아 단계로 가는 거는 약간 시간 문제예요. 누구나 시간만 들이면은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하 단계거든요. 이 아하 단계는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명에 있거든요. 이따가도 나올 텐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풀었던 문제, 이걸 내가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하 단계로 진입하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요. 그 설명 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하 단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 단계는 약간 달인과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직관적으로 되게 잘 푸시는 분들인데 정작 그 문제를 설명해봐, 또는 너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너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 하면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아모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부족하신 분들이 다를 거고, 그에 맞춰서 훈련해야 될 부분들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피셋 문제 해결 과정 5단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방금 피셋 정복 단계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죠. 편의상 따로따로 설명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거 2가지는 서로 결합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가로 방향으로는 피셋 문제 해결 과정 5단계가 있죠. 세로 방향으로는 피셋 정복 단계 4단계, 4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이 표 하나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 표가 가리키는 거는 우리의 인지 수준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인지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의 예로 이렇게 인지 수준이 바뀐다고 해봅시다. 문제 인지 단계에서 아하 단계라는 거는 나 이 문제 풀만 하네,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도전해볼까, 그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단계에서 모아 단계로 좀 낮아졌다는 거는 막상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좀 어려운 자료가 나왔네, 수식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좀 약간 복잡하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모아 단계일 겁니다. 이론 탐색에서 모모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 주로 가중평균 예를 많이 들거든요. 자료 해석에서 가중평균 자주 쓰이죠. 가중평균을 적용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을 떠올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가중평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신이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그걸 적용할 염두도 못 내겠죠. 그런다면은 아마 이론 탐색에서 모모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 적용해서 모아 단계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문제 푸시다 보면 1번, 2번 보는데 이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좀 까다로워, 일단은 건너뛰자, 패스. 그렇게 하셨다면은 모아 단계일 거예요. 근데 정답 도출해서 아하 단계로 올라왔다라는 건 1, 2번 건너뛰고 3번을 봤는데 3번은 정답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정답이었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정답 맞추면서 끝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하나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몇 가지나 가능할까?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각 문제 해결 과정별로 4단계 인지 수준이 있기 때문에 4의 5제곱, 2의 10제곱과 같죠? 1024가지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 102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반드시 해당이 될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굉장히 많은 가지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많은 가지수를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냐?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인간 한계상 1000가지를 넘는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담아두고서 문제를 푼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예요. 전 아하 단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봐요. 아하 단계를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난 어떤 노력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제시하는 스텝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앞글자만 따서 스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S는 슬로우 스터딩이에요.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기. 두 번째 T는 타임 매니징, 시간 관리하며 공부하기. 세 번째 E는 익스플레이닝, 어떤 것인지 설명해보기.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키워드죠. 다음 네 번째 프랙티싱,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입니다. 첫 번째 슬로우 스터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라고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학습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빨리빨리 익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익히는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이 유지되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잊히기도 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고생하면서 학습했던 기억, 굉장히 어렵게 깨우친 개념, 이런 것들이 오래가요. 그런 의미로 슬로우 스터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타임 매니징, 시간 관리하면 공부하기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전 시간 관리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일수록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산더미인데, 축약하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미시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경제학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렇게 있잖아요. 거시적 관리라는 건 나의 1년 스케줄을 보고 연간 목표는 뭐고 분기별 목표는 뭐고 또 월별 목표는 뭔지 주간 목표는 뭔지 이렇게 잘게 쪼개나가는 그런 방식. 프라임버퍼건 피셋 관리반 종합반을 선택하신다면은 그 일정을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상황이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럼 나는 월별 또는 주별로 난 어떤 식의 목표를 또 세워가면서 할 것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미시적 시간 관리는 타임 스케일을 좀 많이 좁혀요. 많이 좁혀서 하루 스케줄을 보는 거죠.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뭐고 짧게 걸리는 문제는 뭐지, 오래 걸리면 왜 오래 걸리는 거고 짧게 걸리나 왜 짧게 걸리나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평소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가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익스플레이닝,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대학 강의 진행을 하면서 이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팀별로 나누고 각 팀별로 과제를 일단 부여를 해요. 미니 테스트 일단 풀어보라고 하고 인증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팀별로 본인이 풀어온 것들을 팀원들에게 설명해보라고 계속 시켜요. 저한테도 설명해보라고 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도 시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봐야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한번 해보시면은 아, 나 이거 제대로 알고 있구나, 아, 그렇지 않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정확하게, 또 하나는 알기 쉽게. 두 가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개념 또는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긴 하는데 되게 어렵게 설명하거나 쉽게 설명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틀렸거나 그럼 아직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프랙티싱,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상대방이처럼 많죠. 1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차도 있고 3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피셋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사도 하셔야 되고 영어 점수 따야 되고 할 게 상대방이처럼 많아요. 이거를 그냥 한 큐에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은 욕심 누구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시적 시간 관리 관점에서 어느 타임에 어느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를 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해낼 수 있는 범위만큼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냥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는 관리반은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셋 공부법과 관련된 개요 잠깐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언어 논리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언어 논리 강의 커리큘럼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언어 논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기를 쌓는 게 첫 번째고, 고득점 달성을 위한 수험 전략을 세우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의 강의를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언어 논리뿐만 아니고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 하는데 피셋이라는 시험이 과연 이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릴 겁니다. 시간만 넉넉하게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시간이 촉박해요. 촉박한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 방법이 도움될까 저 방법이 도움될까 계속 기웃기웃하면서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배운 거를 얼마만큼 또 써먹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긴 할 테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별개로 보기보다는 그걸 좀 묶음으로 덩어리로 좀 나눠서 보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좀 유형화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크게 보면은 언어 논리는 그 과목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파트로 나뉘죠. 독해 파트와 논리 파트. 자세한 분류는 이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언어 논리도 몇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뉘게 돼요. 그럼 그렇게 유형으로 나눈 문제마다 각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독해 파트와 관련해서는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구조적인 독해를 제안을 드려요. 세부적인 내용 먼저 보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 먼저 보자.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각의 단락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거의 뻔한 것들도 있거든요. 거의 도입 문단이 나올 거고, 전개 문단이 나올 거고, 정리 문단이 나올 거예요. 각각의 문단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런 거 없이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논리 퍼즐과 관련해서도 고민이신 분들 많죠. 이게 시간은 되게 많이 잡아먹는데 이게 훈련한다고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논리 퍼즐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정석적인 방법도 있고 약간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좀 여러 다양한 풀이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전 스터디처럼 강의를 진행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논리 퍼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운영 방식은 종합반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기초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 이후 피스캠프, 파이널 강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기본 이론이 약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언어 논리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이론을 정리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거고, 기본 강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 논리 기본 이론을 유형화하는 것, 그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이 언어 논리와 관련해서는 언어 논리 파트와 관련된 그런 손필기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에 심화 강의. 심화 강의에서는 이제 고득점 달성을 위한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기출 문제와 수필기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피스캠프 파이널 강의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코칭이 이때는 더 많이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까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 논리 문제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냐, 전 5개로 나누어서 봐요. 일지부합형, 수정 추가형, 논증 평가형, 추론 분석형,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논리 퍼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한 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논리의 과목 특성상 독해 파트와 논리 파트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2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묻고 있지 않을까? 하나는 이 글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너가 이해한 글을 넌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걸로 저는 보여요. 2가지 기준으로 독해 논리냐, 이해 평가냐, 이 구분 기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논리 퍼즐형의 경우는 이건 약간 종합적인 사고를 좀 물어요. 단순히 논리 이론만 있다고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고, 독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으로 논리 퍼즐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문제 유형이 최근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수정 추가형하고 논리 퍼즐형은 큰 변동이 없죠. 5문제 내외, 4문제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일지부합형, 추론 분석형, 논증 평가형. 여기는 이제 연도별로 제법 편차가 좀 크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은 추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어 논리 강의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렸고, 이제는 피셋 관리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피셋 관리반의 목표는 이따가 말씀드릴 미니 테스트, 문제풀이, 인증, 미션을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걸 수행하시면서 내가 계속 꾸준하게 루틴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적은 문제가 됐더라도 매일매일 풀어나가실 수만 있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밑거름이 된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하시든 상관없지만 꾸준한 인증, 미션 요거를 잊지 않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할 때에는.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매월 미니 테스트 총 12회분이 제공이 돼요. 그 미니 테스트를 푸시고 난 다음에 인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자율 스터디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저랑 멘토링과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율 스터디의 경우는 여러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저는 일단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좀 서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일정에 따라 제공된 미니 테스트를 각자 푸신 다음에 문제풀이 결과를 인증할 거예요. 그 인증은 별도로 마련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니 테스트는 회차당 10문제씩 제공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뭔가 풀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10문제에는 3과목 문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최소 3문제 이상씩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월 제공되는 미니 테스트 문제들은 다르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총 12회분 제공되는 미니 테스트에 한 회차당 10문제씩이니까 한 달당 120문제를 푸시는 거죠.
5급 공채를 기준으로 한 해 기출문제 양과 같죠. 한 달이 지나면은 한 개 연도의 기출문제를 다 풀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그 다음 기출문제 다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손필 개설도 같이 제공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일정을 보시면은 이건 일단 가안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목표로 하되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월화수 3일 동안 미니 테스트 3회차를 푸시고 문제풀이를 인증하실 거예요. 그럼 30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30문제 푸신 거를 목요일 날 모여서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스터디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뭔가 코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멘토링, Q&A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한 주 커리큘럼으로 해서 4번을 반복을 하면은 한 달 커리가 끝날 겁니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미니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본 과정에서는 민간 경력 7급 공채 이쪽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쪽 기출 문제로 구성하는 게 이제 기본 과정의 미니 테스트가 될 거고, 3문제씩 들어가되 어떤 회차는 언어가 더 한 문제 많고 어떤 회차는 자료가 하나 더 많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심화 과정의 경우는 5급 공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화 과정의 경우는 같은 연도의 기출 문제를 같은 월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자, 미니 테스트 문제풀이는 어떻게 인증이 되느냐? 제가 샘플 자료로 드렸는데 받아보셨나 모르겠네요. 미니 테스트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또 손필기는 어떤 식으로 또 제공되는지를 자료로 드렸거든요. 대충 보시면은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 이 순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문제를 리뷰할 수 있는 칸을 별도로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난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과정 5단계 있잖아요. 그 5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지 다시 돌이켜보면서 인증을 하기 위한 간단한 메모 같은 것들을 적어볼 수 있는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이에요. 이전에 제가 진행했던 다른 스터디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인증을 해왔던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래서 실전처럼 문제를 푸시고 제일 위에는 문제 풀이 시간이랑 난이도를 기록하는 난도 있고, 피셋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문제를 리뷰하는 거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장에는 저는 피드백 시트라고 부르는데, 각 문제별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지 맞췄는지, 이 문제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시트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각 문제마다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을 수도 있게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약했고 어떤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트를 드렸습니다. 왼쪽 아래는 참고사항에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총평, 그 회차의 미니 테스트에 대해서 난 어떻게 느꼈는지 체감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문제별 점수 및 리뷰 노트 작성해 보시고 통점 및 총평도 작성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인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니 테스트 손필기도 제가 자료로 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풀이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도움이 되실 것이고 다르면 다른 대로 도움이 되겠죠. 기본 자료처럼 참고를 하시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풀었나,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나 그걸 같이 비교해보는 그런 식으로 스터디는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스터디 관련해서 몇 가지 피드백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 피드백에서는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놓친 점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은 풀이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저는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피셋과 관련해서 더 그렇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그거거든요. 개인적인 주관에 너무 갇힐 수 있다는 거. 선지나 보기나 뭐 문제나 뭐가 됐든지 간에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갖춰진 경우라면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걸 계속 들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스터디는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스터디를 많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스터디에 기반을 둔 그런 강의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미니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제출하다 보니 강제력이 생겼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풀이와 리뷰를 제출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솔직히 강제력이 없으면 잘 안 하게 되죠. 대충 잘 푼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문제도 풀어볼까?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강제력이 생기고 이미 풀었던 문제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단계별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게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실력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 계기를 저는 마련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양한 풀이 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스터디의 가장 큰 이점, 강점은 이거예요. 내가 푸는 풀이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네. 그럼 이런 풀이 방법을 내 걸로 만들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생각해 보게끔 자극하는 게 스터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터디는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사실 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학원 측 커리큘럼하고 조율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가안으로 보여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정은 좀 바뀔 수도 있고 스터디가 꼭 전원이 다 모여서만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하거든요. 그 몇 개 시간대로 나눠가지고 해당 시간대에 가능한 인원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정한 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비대면으로도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은데 비대면이 더 편하시면은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진행한 적도 있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프라임 버퍼건 필셋 종합반을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관리반을 빼고 신청하는 건 별 메리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관리반은 여기 프라임 법학원에서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같이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율 스터디를 꼭 참여해야지 관리반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뭐랄까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스터디를 경험을 해보는 거랑 스터디를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제가 느끼기엔 차이가 엄청 큰데 이게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꼭 굳이 해야 되나? 이거 하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추천은 드려요. 스터디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좀 더 체감이 드실 것 같아요. 여건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참여해 보시면은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일종의 스터디 리더처럼 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걸 좀 탄탄하게 좀 팀 빌딩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여러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스터디하는 시간을 또 드리기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좀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파이널 그러니까 그 피셋 캠프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운영한 프로그램들 하려고 해도 아마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다른 문제들도 많고 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피셋 캠프 시작하기 전에 최근 주요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 기본 과정으로 제공하는 게 나을지 심화 과정으로 제공하는 게 나을지 판단해가지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이것도 유연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청 인원에 따라서 신청 인원이 만약에 소수다 스터디를 운영할 만큼 인원이 모집이 안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수인 경우에는 소수 집중으로 제가 또 컨설팅을 해드릴 거거든요. 다수인 경우에는 스터디 기반으로 멘토링 Q&A가 이어질 거고 소수다. 그럼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제 강의가 그래도 좀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종합반 커리에서 다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